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표지는 많이 닿았고 모서리도 많이 해졌습니다. 그런데 위에 제가 직접 적어 놓은 86, 87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KPLC의 이기동입니다. 지난 시간 저는 한강에서 교육의 나침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제주에서 그 나침반의 중심에 놓인 한 단어를 선생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영어로 belonging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번 주 제주에서 교육청들과 중요한 미팅 때문에 내려왔는데 7년 동안 제주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이곳은 저에게는 제3의 고향 같은 느낌입니다. 몇 년 만에 오니까 너무나 좋네요. 네, 제주도 바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자까지 쓰고 영상을 찍고 있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금 보여드린 사진 속에 있는 이 책은 제가 뉴욕에서 처음 교사가 되었을 때 86년도죠. 칼도서 하이스쿨에서 사용했던 출석부이자 성적 기록부입니다. 지금 그 원본은 미국 집에 잘 보관되어 있고 오늘은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 교직의 첫 해, 그러니까 1986년도죠. 이 낡은 책 안에 기록이 쓰여 있습니다. 이 책에 적힌 점수 하나하나는 이제 거의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몇몇 아이들의 얼굴과 목소리는 신기하게도 아직도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이 책 안에는 학생들의 이름이 있었고 또 누가 학교에 왔는지 그리고 또 학업을 어떻게 해내고 있었는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제 교직 첫 해에 사용했던 이 출석 성적부 사진을 다시 보니 오히려 이 책이 기록하지 못했던 것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날 교실에서 보였는지, 누군가가 그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는 이곳에 있어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느꼈는지, 이 네 가지는 홍익교육의 중심에서 서로 순환합니다. 지난 시간 저는 그 가운데 플로리싱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원의 다른 한 자리, belonging에서 다시 시작해 보려 합니다. 학교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것과 그 학교에 정말 속해 있다고 느끼는 것은 같은 것일까요? 요즘은 대부분 컴퓨터로 기록하겠지만 오래전에는 이런 출석부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쓰던 책과 모양은 좀 다르지만 출석부가 하는 일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적고 출석과 결석을 기록하고 학교가 알아야 할 정보를 남깁니다. 하지만 어느 출석부에도 이런 칸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아이를 진짜로 아는 사람이 있었는가? 이 아이가 평소와 다르게 조용해졌다는 것을 누가 알아차렸는가? 이 아이는 이 교실에서 자신의 자리가 있다고 느끼는가? 학교는 학생에 관한 많은 것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한 아이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는 안타깝게도 학교에서 많이 기록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이 단어를 한국어로 어떻게 전해야 할지 오래 고민했습니다. 소속감은 belonging의 자연스러운 한국 번역입니다. 하지만 제가 홍익교육의 나침반에서 말하는 belonging은 조금 더 인간적인 경험을 가리킵니다. 소속은 묻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belonging은 한 걸음 더 들어가 묻습니다. 이곳에서 누가 나를 알고 있는가? 누군가가 나라는 존재를 알고 내가 이곳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 단지 내 자리가 비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나다운 생기를 이
잃었을 때도 알아차려 준다는 확신. 저는 그것이 belonging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가지 질문으로 바꾸어 보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belonging은 나는 이곳에서 보이는가? 내 목소리는 들리는가? 나는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가? 그리고 나도 이 공동체에 무언가를 보탤 수 있는가? 명단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소속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belonging은 그 이름 뒤에 있는 한 사람이 이 공동체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험입니다. 이 차이를 생각하게 만드는 숫자가 있습니다. 아이고, 또 지금 또 여기 제주공항에서 비행기가 뜨는 소리까지 들리네요. 죄송합니다. 네, 피자 시험은 지난번 에피소드에서도 언급한 3년마다 OECD에서 진행하는 보고서입니다. 2022년에 나온 결과에서 한국 학생의 79%는 학교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OECD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같은 조사에서 한국 학생의 22%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두 숫자를 단순한 모순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학생들을 정확히 두 집단으로 나눈 숫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질문 하나는 남깁니다. 학교에 속해 있다고 답하는 것과 학교에서 나라는 사람이 보이고 들리고 존중받는다는 것은 정말 같은 경험일까요? 제도 안에 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 사람 사이에 자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눈에 띄는 곳으로 갑니다. 아주 잘하는 아이, 그리고 분명하게 힘들어하는 아이. 당연히 두 아이 모두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훨씬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결석도 많지 않고 큰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성적도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아이들. 매일 학교에 와서 해야 할 일 조용히 해내고 그래서 오히려 아무도 특별히 걱정하지 않는 아이들. 어쩌면 학교에서 가장 오래 보이지 않는 학생은 가장 조용히 괜찮아 보이는 학생들일지도 모릅니다. 성과와 등수, 출결은 시스템이 잘 기록합니다. 하지만 한 아이가 점점 말이 줄어드는 것, 예전에는 웃던 아이가 덜 웃는 것, 마음이 교실 바깥으로 조금씩 멀어지는 것에는 성적표에 어떤 칸도 자동으로 빨간불을 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교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무난하게 지내는 학생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 성적 말고 무엇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할까요?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을 15년 전 바로 이곳 제주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2011년 저는 새로 문을 연 국제학교에 왔습니다. 초등 과정인 주니어 스쿨을 교장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놀라울 만큼 좋은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아이맥이 놓인 교실도 있었고 시설은 월드 클래스였지만 아직 공동체는 완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학생들도 처음이었고 선생님들도 처음이었고 저 역시 처음이었습니다. 학교는 문을 연 날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는 그날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그 제자도 바로 이곳 제주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지금은 뉴욕에서 의사가 되어 있지만 그때 그 아이는 미래의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6학년 과학교실에 앉아 있었던 한 아이였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질문이 많았던 한 학생. 교사의 일은 나중에 성공할 아이를 미리 알아보는 일이 아닙니다. 아직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아이를 오늘 한 사람으로 만나는 일입니다.
저는 제주에서 학교를 새로 만들면서 그 사실을 다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주에서 이 오래된 책의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1986년에 저는 이 책에 학생들의 출석과 성적을 열심히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 좋은 교사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40해를 가르치고 나니 그 기록 옆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기록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는 오늘 자기 이름이 불렸는가? 그 아이의 생각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었는가? 그 아이는 실수해도 이 자리에 있어도 된다고 느꼈는가? 그 아이는 자신이 이 교실에 무언가를 보탤 수 있다고 느꼈는가? 이 질문들은 이 책의 어떤 칸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어쩌면 바로 그 질문들이 한 아이가 학교를 어떻게 기억하게 되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오래전에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가끔 해보는 작은 테스트 하나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반 명단을 한번 천천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각 이름 앞에서 성적과 과제 이야기를 빼고 그 학생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웃는지, 요즘 무엇에 마음을 쓰고 있는지, 어떤 순간에 자신감을 보이는지, 어떤 이름에서는 이야기가 금방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한두 이름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 머뭇거림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빌로깅을 만드는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학이 끝나고 다시 그 이름들을 마주하게 될 때 바로 그 한 이름에서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바람이 많이 부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빌로깅을 만들어줘야 하는 교사, 자신은 어떻습니까? 선생님도 지금 계시는 학교에서 보이고 들리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빌로깅은 학생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어른들에게도, 특히 선생님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빌로깅을 배움이 끝난 뒤 얻는 보너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움이 시작될 수 있게 만드는 조건이고 웰빙을 지탱하는 관계이며 한 사람이 자신의 가능성을 꽃피워가는 플러리싱의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원의 두 번째 자리를 채웠습니다. Learning과 Wellbeing 그리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 PLC는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입니다. 이 출석부는 누가 학교에 와 있는지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 학교에서 자신의 자리가 있다고 느꼈는지는 기록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보고 듣고 기억했는가가 말해줍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이름은 있지만 아직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한 아이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다음에 출석부를 보실 때 여러분은 어느 이름 앞에서 잠시 멈추시겠습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 touch the future, I teach. 배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Learning never stops.